다섯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좀 하자.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을 했는데 다 세보니까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까지 제안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민생을 챙기는 정책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민생이 어렵고 그런데 사실 돌파구가 잘 보이질 않아요. 환율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 상황이 안정되면 국민의힘의 당 상황이 안정돼서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그때 같이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거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요청을 하면 거부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협치하지 않겠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계속 요청하면서 나는 협력하려고 하고 야당은 언제든 협력할 의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계속 영수회담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당분간은 안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에 약간 집착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를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민생을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들이 계속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1대1로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으로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을 덮거나 아니면 타개하려는 시도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힘이 잘 안 붙는 이유는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쌍특검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공히 수사를 받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지만 어느새 쌍특검이라는 이야기는 쏙 빠져버리고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사실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들을 보게 되면은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타개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카드 중에 끊임없이 대통령이랑 척을 지면서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면서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법 리스크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방침을 세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고위에서 야당 탄압의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실 제3자 뇌물죄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최성원으로 이름을 바꾸셨지만 최순실 씨가 미르 K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돈을 기업들이 대기 물론 최순실 씨가 압박을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 씨가 경제 공동체다. 그렇게 받고 그 경제 공동체인 한 축에 돈을 주는 것, 그건 뇌물로 받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러면 이제 FC에서 후원금 낸 이 부분,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원래 두산이 지금 건물을 지은 그 땅이 원래는 병원 부지로 허가가 났었어요. 근데 개발이 몇 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황량한 땅으로 남아 있었고 그 주변도 전혀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을 접촉해서 가능한 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보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유치할 때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편의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게 과연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가 정말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땅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기부 체납이라는 형태로 이건 이제 성남시 입장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식적 입장은 민주당 입장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부 체납 형식으로 후원금을 내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지 이게 무슨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표와 성남 FC가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남 FC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구단주는 자연스럽게 성남시장이 되는 분들이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출신인 신상진 시장이 지금 성남 FC 구단주거든요. 예. 이게 과연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봐서 압박을 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의 판단이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수사가 들어갔고 예.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압수수색 이후에 기소로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잡히는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사실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례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의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또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인들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국면에서 이 수사를 좀 진지하게 임하고 좀 더 꼼꼼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소명하고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검찰로 이제 송치했으니까 검찰에서 아마 또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직선거법 이런 사건들 수사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장동 의혹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됐었던 또 조사를 받기도 했던 정진상 전 실장 이분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핵심적인 자리라고 하는데 임명됐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한 인사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실장은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네. 변호사 할 때 사무국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계속 정책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몇 안 되는 측근 중에 한 분인 건 분명해요. 그 이재명 대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때 인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진상 부실장, 그 당시 이제 부실장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대표로서 일하면서 정무 조정을 하려면 가장 본인의 복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본인의 생각과 정책적 대안들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무 조정실장을 시킨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고 본인이 뭐 어떤 표정을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 본인의 밑에서 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뭐 대장동 키맨이다 이렇게도 이제 불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민주당 내 여론도 있었다 그러고요. 김현지 보좌관 입성에 이어서 이렇게 되면 성남 라인을 구축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도 그렇고 의원이 됐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자신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알뜰하게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수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 수비해야 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 공방,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법적 공방이거든요. 증거가 나오느냐, 정황이 어땠느냐.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이어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 사법 리스크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진상 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